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왜 녹화만 하면은 카메라가 뚝뚝 끊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고서 뭐 필요한 것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거나 카톡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작품은 사실은 그, 아, 아마 요거 다음 이거를 할 때 춘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판소리의 소설, 고전 소설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이제 역사들, 그러니까 문학사 우리 제막매가 하면서 문학사 제가 아주 기똥차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파트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혹은 이제 주관식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문제도 출제한 적이 있다. 8점짜리 주관식 문제로 무려 8점짜리. 그것도 문학 시간이 아닌 언어 매체 시험에 문학 일부를 굳이 냈다고 말씀을 해놓고서 20문제 정도를 문학사로만 내셨던 분이에요. 객관식과 주관식은 심지어 주관식은 윤동주의 유고시집 제목을 적어라.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그걸 중요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공부를 할 때는 문학사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문학사 설명을 할 때는 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어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장충 같은 경우에는 진도 나갈 게 딱 하나 남았어요. 한 작품 남았거든요. 그 한 작품 남은 김에 그거 어차피 설명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을 제가 그 문학사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한바탕 정리를 해서 프린트물로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에 드릴 거예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봅시다. 여기 있는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비상 교과서 2학년이죠. 2학년 문학에 그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문제를 냈었는데 1학년 때도 그렇고 정시 선생님께서 했던 것도 그렇고 여기에 문제가 춘향전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배경 설화가 무엇이냐 적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갑자기 어떤 때는 춘향전이 아닌 다른 이제 작품까지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 작품의 배경설화까지 적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장충고가 남고였던 시절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공학이 이제 막 됐을 때가 이게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장충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남고죠. 남자애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자애들만 있을 때 그 친구들이 1학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데서 출제가 돼 같은 거 얘기를 안 해주고 분명 작품은 춘향전인데 춘향전이 아니라 갑자기 심청전 배경설화가 뭐냐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해줬던 거죠. 서운합니다. 근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남녀공학이 됐잖아요. 우리 정시 선생님께서 우리 여학우 분들이 선생님 어떤 거 출제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다 알려줬더라. 문제 스타일이 똑같은데 다 알려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오픈 설화가 있습니다. 오픈 설화? 설화까지는 아닌데 여튼. 자, 우리가 이 춘향전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을 살펴볼 때는 있잖아요. 요 작품이 일단은 첫 번째. 크기를 굉장히 크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다시 지웠다 말았다 지웠다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 주 맞아 월요일 날 이거 또 까먹으면 안 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다다음 주 월요일 물론 한 번 더 수업할 날이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원년 멤버들은 기억을 할 건데 그 문제 이렇게 한바탕 쫙 모아가지고는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결할 거예요. 그 주에 최대한 풀어서
저한테 평일 중에 가져다 주시면 제가 채점에 들려서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주말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혹은 이제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 중에 싹 다 해결하게끔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오붓한 데이트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해했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춘향전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알아줘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소설이 판소리계 소설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소리계 소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용일치적인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건데 이 내용일치 문제 말고도 여기 있는 이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춘향전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의 어떤 특징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다. 첫 번째,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준다. 이 조선 후기의 서민 의식의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일반 백성들 있죠. 우리가 평민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문학을 즐기기 시작하고 향유하기 시작하고 또 근데 단순하게 향유하는 걸 넘어서 부적절한 사회 제도라든가 혹은 이제 가렴주구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 가렴주구가 뭐냐면요. 수탈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이제 탐관오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렴주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렴주구한 그런 이제 양반들을 비판하고 특히 비판도 그냥 비판이 아니라 돌려서 막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조롱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풍자 그리고 해악성을 띠면서 비판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선국의 서민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소리에서 파생되어 이제 후기에 소설로 적혔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판소리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 소설. 그러니까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공연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판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판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드라마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웹툰으로도 제작이 되고. 정년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판소리라든가 우리 국악 소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 국악도 이제 곧 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준비가 곧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밴드에서 막 검은고 쓰고 그래요. 막 이름 밴드 이름 뭐더라. 있는데 여튼 멋진 밴드 막 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연한대. 그럼 부산에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줌 같은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더 그렇겠지. 내가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해. 그러면 공연을 듣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소설로 적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소설로 적게 되면 그런 이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이 사라지겠죠. 그쵸? 소설로 적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로 적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대체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들어지냐? 바로 배경설화.
배경설화들이 모티프가 되어서 우리가 작성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설화. 그러니까 이 배경설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화가 뭐냐면 뭐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것들 뭐 웹소설 같은 거 보시면 설화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화는 우리 옛날 막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면서 들었던 썰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와, 재밌는 얘기. 벌써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화라고 해요. 설자가 혀설자예요. 저는 어제 혀를 열심히 고기 대신 씹어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발음이 조금 꼬이는데 우리가 이러한 설화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져 있는 요소들을요. 뭐라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뗄 거냐면은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를 쓸 거예요. 한글로 하면 화소라고 해요. 이 배경설화들의 특정 화소들. 그러니까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 화소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기본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래동화라든가 뭐 아니면은 신화 중에 뭐 우리 한국이라고 따지면 뭐 주몽신화라든가 단군신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비극성을 주로 띠는 전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막 어디 연못의 전설 여기서 뭐 천둥이 쳐가지고는 사람이 죽고 뭐 어떻게 마을이 사라져가지고는 막 못이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전설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판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평소랑 톤이 뭔가 다르죠? 예, 좀 잠이 올 수 있어요. 알아서 잘 버티세요. 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지금. 이 마음가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춘향전의 배경설화 먼저 볼게요. 춘향전이라는 작품의 배경설화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배경설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열려설화. 열려설화라고 하니까 뭔지 알겠죠? 열려가 뭐야?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성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춘향이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신원설화. 신원설화가 뭐야? 신원이 뭐야? 원한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원한을 풀죠. 실제로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이제 잡혀서 근데 여기서 사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굉장히 다양했대요. 사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직함이 한 네다섯 개 됐대. 그래서 혈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던데. 혈령도 아니고 뭐 어떤 거 있어. 나 그 유튜브 쇼츠에서 봤어. 향아치. 거기서 봤어. 변사또라고 하면은 나야 하고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여러 명이었대요. 사또라고 부르는 사람. 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 김 의원이라고 하면은 김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서울 안에. 그러니까 중구 안에. 중구 안에도 김 의원 하면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사또. 근데 여튼지 간에 그 변사또한테 한이 쌓이잖아요. 뭐예요? 변사또가 이제 춘향이를 감금 시켜놓고 옥에 가두고서는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구출해내죠? 네, 몽룡이, 이몽룡이 구출을 해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또 이제 무슨 설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암해어사 설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탈민녀설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관탈 민녀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관자가 뭐야? 관직자 할 때 관직자 할 때 관이야. 관직자가 민녀, 평범한 백성, 여성을 괴롭히는 이야기. 관탈 민녀설화라고 해요. 어떻게 나와요? 변사또가 춘향이 괴롭히잖아요. 관탈 민녀설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염정설화라고 합니다. 염정설화. 무슨 뜻? 사랑 얘기 나가는 거죠. 이건 사랑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설화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배경설화뿐만이 아니라 이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하게 되냐? 개화기의 신소설로 발전하게 돼요. 개화기 신소설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옥중화라고 얘기를 하는 제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옥중에 핀 꽃. 옥상 위에 핀 꽃. 죄송해요. 노래 있지 않나요? 제목이 점점 라더벨스럽게 변하는 것 같은데. 옥중화. 우리 어머니 이름은 김영화. 본명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바로 PDF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댓글 달리잖아요. 그럼 바로 PDF죠. 뭐 얄짤 없습니다. 바로 PDF 따가지고는 이제 똑똑똑 성도경찰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이제.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누굴 끼고 만나는 거죠. 우리들이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끼고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요것들 기억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형식적인 특징들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형식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씩 적어볼게요. 일단은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인 듯한 말투로 나와요. 운문체가 뭐예요? 운율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판소리가 음악이었잖아. 그지? 그쵸? 그러니까 요런 율격이 있는 운문체. 근데 이것도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또 그거를 줄글로 적네.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문체는 3, 4조나 4, 4조의 사음과 율격이 주로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말을 건네는 어조인 구어체. 구어체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판소리를 제대로 한번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약간 느낌이 어때요? 거기 있는 이제 판소리의 그 노래를 부르는 창자가 뭐 합니까? 말을 건네죠. 막. 이복에 이 사람을 찢었어. 막 이렇게 말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많게 되냐? 서술자의 개입 혹은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춘향이 너무 불쌍한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춘향이 마음이 많이 섭섭하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춘향이가 섭섭한 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말 건다는 거예요. 서술자가. 이건 아무래도 판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런 이제 음성 상징어라든가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생동감도 주고요. 생동감도 주고. 이중성을 띠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판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양반들이 안 즐길 것 같잖아요. 양반들도 같이 즐기는 갈래예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소설도 양반들도 같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는요. 무려 놀랍게도 양반 출신의 창자도 있어요. 판소리 부르는 사람. 실제로 이름이 등록이 있어. 이름 까먹었는데 양반 출신인데 판소리를 전공했대.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 집안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가지고는 판소리했다는 거죠. 어, 진짜 열정 아닙니까? 그게 진짜 열정이지. 어, 여튼 그래서 평민들도 즐기지만 양반들도 즐겨요. 그럼 평민층과 양반들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양반층과 평민층의 요구와 어떤 욕구, 욕망,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다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중성을 띠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중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첫 번째, 사용되는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두 번째, 이 주제,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이중성이에요.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층, 양반층과 평민층이 함께 즐기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양반층이 좋아하는 뭐 한자어나 고사 이런 것들도 사용될 거고요. 고사 같은 것들이 사용될 거고 평민층이 좋아하는 뭘까? 약간 뭐랄까 일상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속어도 사용됐을 수도 있고 음담패설 같은 것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쪽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음담패설 이런 거는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약간 양반 계통인 오용규한테는 약간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사용이 된다는 거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부분의 어떤 판소리계 소설들이 양반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겠어요? 유교적인 교훈을 주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춘향전에서는 유교적 교훈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춘향의 정절, 춘향의 지조와 절개, 열려설화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이 유교적 덕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우리 평민층한테는 이제 뭐냐 어떤 탐관오리 이런 부정한 양반에 대한 통닭 부정한 양반들을 통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민층의 어떤 바람들도 여기 안에 담겨요. 일반 백성들이 바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신분 상승의 욕구,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아직 더 적을 거예요. 남았습니다. 근데 뭐 하나 남았어요. 하나. 2개 나왔다. 어? 다음 볼까요? 머리가 왜? 아직 안 걸렸어요. 테토. 테토 그 자체.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카드가 침착되는 거. 그럼 나도 이제 200명 구독자가 아니라 200만 구독자가 되는 거죠. 수염 있어요. 네. 200만 구독자가 되려면 200명 구독자를 넘어서 200만 구독자가 되려면 수요가 필요해요. 아 지금 199명에서 자꾸 애들이 간봐. 진혁아 내 구독했니? 했어? 오케이 오늘 200명 달성이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8번째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요거를 나갔던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장춘 그 선배들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기말고사 있잖아요. 기말고사에 그 무려 놀랍게도 11개의 작품이 들어가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한 20개 작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잔혹하신 분인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주관식 문제를 내는데 바로 요 개념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때 춘향전이 들어갔거든요. 요 개념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뭐냐? 확장적 문체를 사용한 확장적 문체를 사용한 장면의 극대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장적 문체를 사용한 장면의 극대화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 그 조명상 제가 일단 크게 적어놔 드렸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되는 뭐 표현 방법들 중에 일단 표현 방법들 적을게요. 대구법, 열거, 과장, 연쇄, 과장, 대구, 열거, 연쇄. 네, 반복도 적어요. 반복. 요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장면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약간 재밌는 대목들 있잖아요. 재밌는 대목이 뭐야? 이거를 눈대목이라고요. 눈여겨볼 만하다 해서 눈대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춘향가나 춘향전 하면은 눈대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 보실래요? 맞아요. 암행어사 출조 그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달 같은 맛별에 해같이 들어보고 해 같은 맛별에 달같이 들어보고 암행어사 출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눈대목으로서 사람들마다 이제 개성진 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재밌다는 거. 사랑과 그렇죠? 춘향이랑 이몽룡이 뭐 하는 거? 처음으로 함께 노는 거. 사랑 내 사랑이야 이 오너라 꼭 놀자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려라 이 속을 보자. 둥글 수박. 왜 불렀는데? 감옥을 하네. 또 이별하는 장면 있잖아요. 님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디 님은 붙들고 놓지를 못하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눈대목으로서 불리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장면들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고 또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이죠. 재밌어하는 거를 가장 재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합니다. 재밌는 부분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 재밌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쓰고 해서 기본적으로 상세한 묘사가 들어가니 이 상세한 묘사는 어떤 걸 줄까요? 엄청난 흥미를 유발시키겠죠. 확인? 상세한 묘사로 흥미를 유발시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세한 묘사로 흥미를 유발시킨다 할 수 있고요. 하지만 however 어떤 문제가 있냐? but 전개 자체의 균형을 생동도 한번 적어봐요. 내 작품 전체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왜요? 특정 부분에만 이목이 쏠리잖아. 그러면 작품이 불균형하게 되겠죠? 전체 전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짠. 네. 자, 마지막 9번째죠. 바로 풍자와 해악입니다. 풍자와 해악 이런 것들 과장, 희화와 언어력 이런 것들로 풍자와 해악성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해악은 그냥 웃음이고 풍자는 그냥 웃음, 따뜻한 웃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풍자는 신랄한 비판을 담은 웃음이에요. 나도 그 말을 안 했어. 아니야, 안 버티고 있어. 야, 넌 그 상태로 쭉 간다니까. 아예 잘하니까 그냥. 아니, 누가 봐도 계속 내가 이러고 있어서 아유, 잘 잔다 이랬는데 누가 봐도 이미 오랫동안 일해놓고서 일어나, 자지 마. 안 잤어요. 이거는 대체 어떤 주장을 하려는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을 가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하는 아주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을 제가 저격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 137번째 지구에서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안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137번째 평행세계의 지구.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구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풍자는 뭐다? 신랄한 비판이 담긴 거예요. 공격성을 줘야 돼요. 풍자는 공격성을 줘야 된다. 알겠죠? 근데 해악성을 유발하면서 풍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양반들을 향한 희화와 과장 언어 유희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풍자야 해악이야? 내가 어떤 부정한 양반들에 대해서 희화화하거나 과장하거나 언어 유희를 사용해. 그럼 그거는 풍자야 해악이야? 풍자라고요. 부정한
양반에 대한 풍자라고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알겠죠? 자, 어이구, 첫 번째 판소리계 소설 설명이 이제 끝났네요. 두 번째 인물 분석입니다. 주제도 함께 다루는 인물 분석이죠. 주제도 함께 다루는 인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지금. 영상 여기 나오는 거. 너 왜 이렇게 웃어? 나 지금 좀 귀여워. 진짜 보면은 좀 귀여워. 나 진짜 21살처럼 나. 가짜 신발이에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3년 전, 4년 전 영상에 22살이라고 있어. 네. 그다음 인물 분석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의 주인공, 춘향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냥 춘향이겠죠. 춘향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춘향이, 미스 춘향, 남원 출신입니다. 겁나 예뻐요. 근데 춘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의 신분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춘향이를 바라보는 신분이 사람들의 시선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는 거야. 원래 이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퇴계 월매의 딸이잖아. 월매가 뭔데? 기생집의 가장 대빵, 짱언니, 왕언니잖아. 왕언니의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신부는 기본적으로는 어때? 기본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어. 선한 신분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택의 월매가 여기 있는 춘향이만큼은 기생일 같은 거를 하려고 시켜 안 시켜? 절대 거들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지도 않았어. 집에서 오기야 금이야 길러냈단 말이야. 그럼 사실 요거를 이면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춘향이는 천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요, 오히려 귀한 신분이에요. 왜? 세계 월매와 누구 사이에서 낳은 딸이냐면은 양반 가문의 어떤 아저씨 사이에서 나온 딸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귀한 신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양반들은 어떻게 따지죠? 변사또를 포함한 일부 양반들. 변사또를 포함한 일부 양반들은 당연히 천한 성격, 천한 신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몽룡이를 포함한 엄마, 몽룡이와 뭐 엄마, 그리고 일부 양반들은 또, 이게 본문에 나와요. 이 변사또가 춘향이가 그렇게 예쁘다면 걔가 뭐 하는 애야? 라고 했을 적에, 되게 월매의 딸이온데, 그 기생인데 기생 아니고 되게 일반인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변사또가 그래요. 야, 기생집에서 태어났으면 기생이지. 뭐가 아니야? 야, 일단 불러봐. 예쁘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몽룡이는 애초에 춘향이를 천한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신분이 약간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다소 이중적인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다소 이중적인 성격을 띈다. 이 이중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좀 강돌하고 저항 의지가 있으면 주체적인 성격. 그죠? 이것들은 이제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들은 이제 어디서 얘기하느냐? 당돌하다, 주체적이다, 적극적이다, 저항적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초반부의 춘향이는요. 이몽룡 같은 경우에 이제 남원 거기를 가다가 추천사 있는 곳에서 뭐예요? 추천사 있는 곳에서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봅니다.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보고 fall in love 해버려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렇죠. 오용규급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보고서는 사랑에 빠져서 바로 이제 방자라고 하는 어떤 이 이몽룡의 그 남종한테 물어봐요. 쟤 누구냐? 아, 춘향이란 애다. 야, 쟤한테 이제 나 고백 좀 하게. 야, 그 연락처나 이런 것 좀 알아봐. 그랬더니, 그거는 고백할 당신이 하라지 왜 내가 찾냐? 종이 그래. 그것도 이따 설명할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부탁을 해가지고는 방자가 갑니다. 춘향이한테. 야, 우리 도련님이 오셔가지고는 오라고 하니까 꼭 와라 너. 싫은데? 싫은데? 야, 진짜 잘생겼고 진짜 멋져. 장난 아니야. 신분도 좋고. 이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번씩이나 강조하거든요. 심지어 그 뭐야 그 활력이 대단해. 막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싫은데? 무슨 알바야? 돌아옵니다. 안 돼도 돼요. 안 온다도 돼요. 그래서 정확히 목록에 이래요. 오, 당돌하네. 우리 더 받아줘. 뭐 약간 그런 클리셰 있잖아. 나한테 이런 여자 너가 처음이었어. 야, 그 클리셰.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야, 우리 도련님이 직접 오겠대. 싫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엄마가 이제 그 물어보거든. 너 그거 몇 번 튕겼냐 안 튕겼냐? 그래, 그렇게 튕겨야지 남자가 더 애걸복걸한다.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엄마는 신분 상승의 욕구가 어마무시한 사람이라서 둘이 잘 되길 바라요.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튕기고선을 결국 갑니다. 가가지고 일단 저항 의지 당돌하죠. 목요일가 얘기합니다. 야, 난 네가 좋다. 나랑 결혼하자. 약간 철없어요. 치기 어린 친구라서 실제 성격이 그렇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춘향이가 정확히 그럽니다. 나도 너 잘생겨서 좋아. 멋있네. 신부도 좋고. 근데 너는 양반 가문에 되게 귀한 도련님이니까 나 그냥 하룻밤 그냥 불장난 해가지고 블랙핑크 한 다음에 가버리면은 나는 그러면은 맨날 독수 공부하는 그냥 오매불만 한 사람만 기다리면서 나는 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의 뭘 믿고선 너가 변경 가야를 맺냐? 매우 논리적이죠. 그러면은 뭐 해주면은 나랑 결혼할래? 서약서 쓰자. 계약하자. 뭐, 그냥 혼인신고서 같은 거죠. 그거 써달라. 그럼 내가 오케이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이몽룡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좋다고 바로 씁니다.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바로 사인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랑가를 부르면서 업고 놀자 하는 거예요. 업고 놀다가 이 뒤가 아니라 앞이었다 다시.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나 학부 시절. 이거 질문 알려줄까? 업고 놀다가 여기 뒤가 아니라 앞이야. 개 쇼크. 쇼크.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굉장히 많다고.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차마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요. 네. 차마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 여튼,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죠. 자기 스스로 사랑을 쟁취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이몽룡과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는 이제 갑자기 뭐가 돼? 전통적 여성상을 띠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적 여성상이 돼버려. 굉장히 양면적이죠. 이중적이고. 전통적 여성상이 돼버리잖아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제의식이 나온다? 춘향의 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면적이고 유교적인 주제가 나온다. 아, 긁었어. 어금니가 꽤 아파.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우설? 정확히 어느 저녁에 먹으려다가 마음에 아, 진짜요? 명신내에서 생각이 먹고 맛있다. 성신여를 넘어가서 야끼니크 먹으려고 했는데 서른. 너무 아이씨. 하하하하.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우설은 아니고 용설 먹었네. 주설 먹었네. 주설. 하긴 하긴. 아직 우리 본문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 졸린데. 안 돼요. 쉬는 시간 언제? 한 6시? 이 작품 읽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 특징들을 알아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몽룡이는 어때요? 이몽룡. 근데 성춘향은 성춘향, 이몽룡은. 요즘나. 근데요, 그건 아니에요. 아, 예. 그리고 그 용어 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들 있잖아. 요즘 유행어들 있잖아. 아니, 유행어는 아니고. 요즘 줄임말들은 너무 자극적이야. 줄임말들. 일부러 노리는 것 같긴 해. 느조, 느, 발음이 디귿 받침으로 끝나거든요. 실제로 종성의 히읗은 음가가 없어요. 종성의 히읗은 음가가 없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가 되냐면은 다른 말과 결합이 돼서 교체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뒤에 비음이 오면은 니은으로 되거나 유음이 오면 리을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다라고 할 때, 그 같다 할 때 그 들어가는 그 단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야. 디귿 아니면 니은. 그러니까 느조신의 그 말도 안 되는 발음인데 시로 발음하죠 지금. 느조히네라고 발음해야 돼. 요즘이네. 느조히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발음해서 느조시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읒 발음처럼 들리고 지읒 발음처럼 들리면 욕처럼 들려요. 와 완전 느조시다라고 하잖아. 띄어쓰기도 잘못해도 욕처럼 들려요. 에휴 도시다. 오! 와. 안 돼! 와. 이상해! 어떻게 해도 어감이 이상해. 확실하게 들릴 수 있도록 늦어히네? 라고 하는가? 완전 느조. 어? 느조희남. 쓰지 맙시다. 네. 그냥, 주성이 완전 안경 벗었더니 느낌 좋은 남자네. 이런 식으로. 결방에도 이 말씀하셨던 거. 네, 맞아요. 이거 딱 하면. 좀 그래. 나는. 그것도 그렇고, 막, 예를 들어서, 그, 자, 구독, 댓글, 좋아요, 그, 줄여서 뭐지? 댓글 와요. 이것도! 왜 줄여!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네. 조댓구알. 이상하잖아. 나는 좀 그래. 좀, 요즘 조금 이제 좀 자극적으로 쪼이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물론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발음이 들을 때마다 내가 이상한가 싶어. 근데 공중파에서도 그냥 쓰더라고. 그,
1박 2일에서 막 그런 데서도 그냥 쓰더라. 유행하니까. 아, 근데 발음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어. 그냥 나 누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 것처럼 내 귀에는 근데 그렇게밖에 안 들려. 발음을 똑바로 하든가. 느조히네. 연, 연음철이 돼가지고 느조히네라고 하든가. 아니면 탈락시킨다. 느조히네. 느조히네. 느조남. 느조남. 느조. 느조남. 계속 좀 그래.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몽룡 느낌 좋은 남자죠. 근데 느낌 좋은 남자 아니에요. 이몽룡 되게 엉큼하냐. 그러니까 엉뚱한 발상과 생각들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이 이몽룡 안티 되게 많아. 이몽룡 안티. 이몽룡 되게 대단하더라. 근데 마지막에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마지막에 이 엉큼함이 뭐냐? 마지막에 테스트 해본다고 주려고. 최악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한 최악이한테 마지막에 테스트 해봐. 진짜 애가 지지와 절개를 지키는지. 오, 진짜 너무 별로지 않아요? 그만큼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하냐? 처음에는 철 없는 부잣집 도련님. 생각을 해봐. 양반 가문의 자식이야. 근데 여자 이거 이렇게만 생각해봐요. 얘 그냥 여자한테 빠져가지고는 정신 못 차리는 에스크맨 아닙니까? 아, 선생님 그렇잖아요. 얘가 책임져야 할 그게 얼마나 많은 신분인데 얘 뭐예요? 춘향이라고 그냥 빠져가지고는 그냥 아빠 허락도 안 받고 뭐 얘가 양반 가문이지만 얘가 뭐 일자리를 얻은 건 아니야. 과거 시험 보기 전이라고. 하나는 공부나 하고 야 철없는 도련님이에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 복장 터지죠. 하필이면 만난 사람이 뭐야? 종이다. 기생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 입장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 이건 실제로 춘향전 누구 시선, 누구 관점에서 읽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이몽룡의 부모님 관점에서 보면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대가리 빡빡 밀려가지고는 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철없는 도련님으로 나오거든요. 철없는 도련님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간 신의가 있고 철이 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신의가 있고 철도 들고. 근데 능청스럽고 엉큼하기까지. 그러니까 엉큼하다라는 게 무조건 막 변태다 할 때 엉큼하다라는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엉큼한 거예요. 귀여워. 아, 왜요? 왜요? 근데 너무 귀엽다. 아, 네. 예의 지켜. 거의 방금 있었군요. 야,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 전설의 그 예의 지켜서 말해. 건들거리지 말고 몰라도 아이돌 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아, 아, 맞다. 예의 있게 행동해. 건들거리지 말고. 이거 맞는 말.
요런 부분에서 또 이제 둘의 약간 이제 어떤 주제의식? 약간 근대적 자유로운 사람.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어떤 이면적인 주제로 작용할 겁니다. 월매 보셔야 돼요. 엄마죠. 오성에 있어요. 엄청나죠. 춘향이를 지극정성으로 길러냅니다. 그쵸? 근데 동시에 뭐냐면요. 기회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춘향이 있잖아요. 변사또한테 당해가지고는 옥에 갇히잖아요. 그쵸? 옥에 이제 갇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몽룡한테 엄청나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거든. 근데 이제 춘향이가 잡히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거지 행사하고서 돌아다니거든요. 상황 알아보려고. 그 거지 행사하고서는 춘향이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대놓고 면박 주고 무시하고. 어.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성춘향의 엄마인 월매는 예를 들어 딸이 첩도 아니고 만약에 이 양반 가문의 본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본인 또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어떤 거 얻어요? 일본 신분 시민권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바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양반 신분 되는 거야. 왜? 양반의 제 첫 번째 본처가 내 딸이야. 그럼 난 당연히 양반 신분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거를 노렸는데 어떻게 됐어? 실패자. 그러니까 대놓고 면박 주고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지내는 걸 이해타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손익 따진다는 거야, 항상. 손해와 이익. 이해타산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제의식이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신분 상승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이면적인 평민층들이 바라는 주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방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지만요. 방자가 누구냐면은 아까 전에 이몽룡의 남종이에요. 근데 이몽룡의 남종인데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몽룡은 양반 중에서도 진짜 엘리트, 초엘리트 양반이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아버지 대법관이야. 어, 저기 대법관이야.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급이에요. 엄청난 급이야. 근데 그런 아들한테 심지어 노비인 종이 말을 놓고 명령을 거부합니다. 야, 좀 알아보고 와라. 그거는 당신이 알아봐주면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지. 그런 거 아니야. 여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막 이런 큰 수 든다고. 좀 그렇죠? 되게 웃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 나름대로 평등 사상, 신분이 없는 평등 사상 이런 거를 꿈꿨다. 요 주제의식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굳이 적진 않을게요. 마지막 변사또죠. 변사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주구라고 얘기를 하는 한자성어를 다뤄야 될 거예요. 수탈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변사또 결국은 건선징악 돼요, 안 돼요? 건선징악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 바로 이면적 주제인 뭐 어떤 그 저항 의식, 탐관 오리에 대한 저항 의식, 탐관 오리에 대한 저항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이면적 주제가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그러도록 할게요. 자, 인간 평등사상 중요하죠. 이따가 적어놓을까? 아니 적어놓을까? 갑자기 또 뚝뚝 먹힌다. 방금까지 되게 자연스러운. 다음 시간에 봐요. 끝내는데. 자,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아버지가 이제 다른 데로 부임받으니까 그 상태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춘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다양한 판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춘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판이 있고 뭐 감독판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블루레이 판이 있어서 뭐 어떻게 뭐 수정본, 1차 수정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춘향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정 판본에서는 이제 춘향이가 이제 이몽룡 간다니까 막 거울 집어넣고 가지 말라. 나 차라리 죽겠다고 막 협박합니다. 자기 죽을 거라고. 히스테리 장난 아닙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잘 달래가지고는 이몽룡이 말 타고 서다하는데 그 이후로 독수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춘향 아니 이몽룡 아빠가 원래 다스리던 곳에서 이몽룡 아빠가 다스리던 곳에 이제 누가 오는 거야? 변사또가 오는 거죠. 변사또가 와서 이제 다스리는데 변사또는 진짜 그거 정치 하나로 올라온 사람이야. 즉 뒷돈과 이런 이제 이런 인맥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뭐 하냐면요 인맥 그 정리부터 해요. 주변에 있는 그 온갖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단 나 여기 부임했다 하고서는 인사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는 인사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뭐 해쳐먹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속된 말로 해쳐먹어야 되니까 백성들한테 원래 걷었던 세금 한 2배, 3배 곱절로 올려버리고 강제 징수하고 그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 변사또 이제 생일날 이제 기녀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녀들 중에서도 이제 제일 가는 기녀를 부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누가 이 남원 이쪽에서 제일 가는 미녀냐라고 했을 때 오용규랑 아니 그 성춘향이라고 있는데 월매 딸인데 그 제일 가는 미색으로 손 꼽는데 뭐 백년가량 매적기로 막 그 지금 독수공방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야 기생 딸이면 기생이지. 부치깝게 무슨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변사또가 한 말이에요. 치깝게 무슨 야 불러 하죠. 그래서 춘향이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춘향이 자기는 안 간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고 가죠. 이제 변석도 앞에 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내 수청 들래 죽을래? 수청 들 수 없는 이유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 춘향이가? 진짜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심지어 옛 유교 경전 막 아니 고사 옛 이야기 이런 것들 꺼내가면서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니까 변사또가 요 당돌한 기집애 보소.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재밌지. 하는데 점점 더 논리적이고 점점 더 현학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사또는 사실 거기 빡쳐버려요. 그냥 자기 할 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는 그래? 너 그럼 가볼게 해요. 갇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사또 생일날이 이제 다가오고 하필 그때 이제 이몽룡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빨리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하고 빨리 이제 결혼식 올리려고 가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장원급제를 했고 장원급제를 하고 나서 어사로 임명받아가지고는 아베모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패 들고서는 가는데 딱 이제 운 좋게도 부임받은 곳이 남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원 땅 가가지고는 이제 춘향이나 보러 가야지 하고서는 이제 보러 가는데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을 만나요. 막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을 보는데 약간 좀 야였어. 그래서 요즘 뭐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변사또라고 새로 부임했는데 이거 막 난리도 아니라고 가혹한 정치를 완전히 일삼는다고 정보습득. 그랬는데 이제 또 그리고 또 무슨 뭐 최근에는 이런 썰 맞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춘향이라고 여기 제일 가는 미녀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는 뭐 옥에 가뒀다는데요. 수청 안 들었다고. 이제 투 스택 쌓았죠? 스택 쌓이죠? 예. 스택 쌓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갔어요. 예, 갔습니다. 예, 엄마한테. 근데 이제는 거지 행세를 하고 나타나죠. 자기가 어사라는 걸 밝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지 행세 해가지고 갔는데 운전박대예요. 거지 행세하고 가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이제 춘향이의 여종이 향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의리 있는 인물이거든요. 향단이한테 이제 향단이가 이제 이몽룡 데리고서는 집으로 그 춘향이 보러 가요. 옥으로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이제 아이고 우리 춘향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미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엉망진창이고 3스택 쌓았죠? 네. 이제 없어요. 이제 명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춘향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와중에 춘향이 막 꿈이나 생시야 우리 임 오셨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 다 괜찮고 자기 죽으면은 뭐 어디 이제 망부석이나 될 것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섬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달라 막 이렇게 막 슬프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지금 이렇게 된 게 더 안타깝다. 내 상황은 좋지 않다. 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스택이죠. 춘향이 이 얘기 듣고요. 예, 준비해요. 털 준비.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시켰어. 얘 나쁜 짓 한 것들 모아와라. 근데 딱히 뭐 노력할 것도 없이 이미 나쁜 짓 한 게 온 세상 천지 다 있어. 기록물로도 많이 남아있고. 오케이. 그래서 그 생일 잔칫날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누구야? 이몽룡이 거지 행세를 하고 여기 있는 변학도, 변학도군요 이름이. 변학도의 이 생일 잔칫날에 등장하게 됩니다. 부터 여기 이제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예.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